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강의를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힘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별들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탄생에서부터 최후까지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과 별의 진화의 최종 단계가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근데 여기서 질량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할 거냐면요. 태양과 비슷하다. 보통 2배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얘는 이제 2배 정도부터 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얘를 이제 보통 질량이 작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질량에 따라서 얘들의 최종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했던 HR도, 제2HR도죠. HR도를 복습을 해보면 가로축은 표면 온도, 그래서 이제 분광형과 표면 온도로 주로 표현을 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광도와 절대 등급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이 몇 개 있었죠. 이렇게 가운데 주계열성 그룹. 그래서 주계열성, 뭐 다른 책들에 보면 뭐 영연 주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주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었고요. 이 위쪽에는 거성 그룹,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백색 외성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이 별의 탄생에서부터 죽는 데까지 표현되는 것이 HR도에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자, 별은 성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성운들에서 태어납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지냐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이러한 성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밀도가 높아야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많을 것이고 온도가 낮아야 어느 한쪽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애들이 보통은 암흑성운이고 거기가 이제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지면서 수축을 하면서 물질들이 모인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어느 한쪽으로 모이고 있다. 얘가 여기서도 모이겠지만 뭐 여기에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여기서도 모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별이 탄생하는 말머리 성운과 용골 성운, 이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별이 모이게 되면요, 원시별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성운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원반 형태로 모이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중심부는 이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원시별이 돼요. 이 원시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가 이걸 누락했는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아까 성운에서부터 한쪽으로 모인다고 했죠. 그 모이면서 어느 정도 얘들이 원반 모양을 갖출 때 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모여드는 힘이 강해요. 그게 중력이죠. 질량에 의해서 모여드는 힘이 강한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모양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축이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뭘 하냐면 온도를 높여요. 특히나 중심 온도, 내부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원시별은 아직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메인이다. 그럼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건데 요 단계는 제가 편의상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요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주계열성에서 메인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메인이 되는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게 메인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원시별 단계에서는 요 중력 수축 에너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질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원시별의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수생용암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서 이 말 자체가 질량이 클수록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구나. 왜?
질량이 크다는 건 중력이 크다는 거고, 중력이 크다라는 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만큼 커요. 그러면 그만큼 내부 온도를 빠르게 올릴 거기 때문에 이 1000만 켈빈에 빠르게 도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그럼 수소행용이 빨리 시작하겠죠? 수소행용이 시작하면 뭐라고요? 주계열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질량에 따라서 이런 시간대가 걸리는구나. 이 정도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부의 온도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얘가 되면 이제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다음 단계인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주계열성. 얘는 그냥 얘 자체가 중요해요. 여기서 메인 힘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요게 메인 힘입니다. 요걸 통해서 얘가 뭘 일으키냐면 얘는 내부 압력을 높이게 돼요. 내부 압력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시별과 다른 건 뭐냐면 중심부가 지금 중력에 의해서 수축만 당하고 있던 원시별에 비해서 얘는 중심부에서 내부 압력이 강해지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는 힘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특징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와 이 내부 압력이 서로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수생융합 반응으로 별 내부 온도 상승 및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하는 힘과 내부 압력으로 인한 팽창하는 힘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역학 평형. 그래서 정역학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중요하죠. 일정 기간 동안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 즉 매우 안정적이고 되게 나름대로 여러 단계 중에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비로소 별, 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빛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 태양처럼 이렇게 빛을 내는 애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의 특징은 이제 HR도에서 광도, 그 다음에 온도, 편리상 표면 온도라고 쓸게요. 이렇게 가운데에 분포하는 애들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미 사실상 이 왼쪽 위로 가는 경우와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에 질량이 다르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큰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질량이 태양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다, 작다를 이미 원시별에서부터 아까 보여주셨죠? 원시별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모습. 그 다음 여기는 원시별이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결정이 됐고 이때부터 주계열까지 가는 시간도 짧았지만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매우 짧습니다. 질량이 큰 애들은. 왜냐하면 여기 내부 온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수소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나요. 빠르게 일어나면 그만큼 빠바바바 하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얘가 빨리 끝나요. 이 주계열성의 메인은 수소핵융합이잖아요. 그럼 얘가 끝나버리게 되면 주계열성도 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았으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모의고사를 비롯한 여러 시험에 항상 등장하고 HR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정적이던 주계열성이 이제 끝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경우로 나뉘어서 진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거성의 단계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단계가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일단 거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를 보면서 해볼게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 이제 중심에게 수소를 고강으로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얘가 사실상 요 말 자체가 주계열성이 끝났다 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아까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이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바깥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 중력 수축을 버티고 있던 거죠.
근데 얘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이 미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중심부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밑으로 중력으로 인한 수축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시별에서 얘기했던 건데 얘가 강해지면 내부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우린 지금 계속해서 중심부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중심부는 이렇게 되는데 주변은 어떻게 되냐? 자, 중심부는 수소행염이 지들끼리 다 끝나버렸지만 주변부는 아직 수소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올라간 만큼 주변에 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변부에서 뭐가 일어나? 이때 이제 수소행융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수소행융합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팽창이 돼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겉에 부분이 팽창을 하고 팍 하고 되는 거야.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쪼그라들다 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주변부에서 수소행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거성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성이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얘가 거성이 탄생하는 과정. 그래서 주변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팽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겠죠?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이러다 보면 열 에너지 전달이 돼서 주변부에 수소행융합 반응이 시작을 한다. 그래서 주변부가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별의 크기가 그래서 커지는 거고요. 중심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는 계속 증가하니까 얘가 한 1억 켈빈 정도 되면요. 중심부가 1억 켈빈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헬륨 핵융합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가 비로소 이제 거성의 완벽한 단계인 거죠. 헬륨 핵융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들은 거성이 탄생해가는 과정이고요. 요 단계에 비로소 이제 거성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별이 지속되냐? 아니죠. 얘도 헬륨 핵융합 반응이죠. 그럼 요것도 헬륨이 다른 걸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이 중간에 사실 맥동 변광성이라고 이제 빛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게 생기는데 걔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성이 있었어요. 거성이 있었는데 이제 헬륨 핵융합법이 끝나면 여기 가운데 또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축을 하는 것 때문에 주변으로 끌려오다가 여기서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남아있던 또 헬륨이나 수소 애들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하고 또 끌려가다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외곽이 팽창하지만 그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고 또 팽창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외곽 물질들이 되게 불안정해지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는 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이렇게 외곽이 팽창하면서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수축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걸 맥동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맥박이 빵빵빵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면 외곽 물질이 이미 다 날아간 거죠. 그럼 날아가게 되니까 그 중심부에 아주 강한 아주 수축될 대로 된 그 애만 남아있게 되는데 얘가 백색 외성이죠. 여기에 중심부에는 이제 헬륨도 없어지고 거의 탄소나 산소 같은 애들만 이제 좀 존재하다가 말겠죠. 그러다가 얘가 죽어가는 겁니다. 식어서.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그 다음 백색 외성은 죽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어떻게 되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계열성 특징부터 다시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고 그만큼 표면 온도가 크기 때문에 이 주계열성이 머무는 시간이 훨씬 짧다라는 거. 태양보다도. 그래서 수소행융합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만큼 빠르게 수소가 고갈이 됩니다. 수소가 고갈이 되어서 그만큼 중심부가 빠르게 수축이 일어나죠. 그럼 빠르게 수축이 일어나니까 여기 적색 거성이랑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부에 열 전달. 그럼 주변부 열을 전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부 팽창.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겪는데 얘는 크기 자체가 큰 애죠. 그러니까 훨씬 크게 막 하고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그럼 이런 초고성과 적색거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헬륨, 핵융합만 하고 끝났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적색거성인데, 여기에 플러스 헬륨,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그리고 철까지 일어나는 이 핵융합 반응이 연달아서 일어나면 이게 이제 초고성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초고성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신성에 의해서라는 말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고성이 되어서 내부 껍질 자체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요. 주변부가 엄청나게 큰 여기 철, 규소, 그다음 마그네슘, 그다음 네온, 이 바깥에 또 탄소, 산소 이런 애들 이렇게 껍질이 여러 개 중심부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도 역시나 될 대로 핵융합 반응이 될 대로 일어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이 내부의 열에너지 충돌과 이 입자들 간의 충돌과 또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한계치가 있어요. 걔네들이 결국은 초신성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고성으로 진화했던 애들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빵 하고 터집니다.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여기서 생성됐던 애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때 방출될 때 그냥 방출되는 게 아니야. 이때 초신성 폭발 때문에 방출이 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돼요. 이때. 왜냐하면 빵 하고 터질 때 또 에너지를 받은 애들끼리 또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쫙 하고 또 새로운 애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요때 생성이 된다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방출돼서 중성자만 남게 되면 이제 그때를 중성자별. 그게 너무 이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2배 정도 되는 애들인데 태양의 질량보다 3배보다 훨씬 커지게 되면 이제 블랙홀이라는 애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단계를 얘기하자면 초신성 폭발까지 어쨌든 질량이 큰 건데 이거에서 질량이 조금만 크면 중성자별, 그것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들은 블랙홀로 이렇게 죽어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성운입니다. 성운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얘는 태양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렇게 해서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적색거성이 됐다 행성상 성운, 백색해성을 죽게 되고, 여기는 초거성,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얘가 질량이 조금 큰 거, 얘는 질량이 겁나 큰 거, 이렇게 나뉘어서 또 죽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단계가 질량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 꼭 하시고,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징들을 질량으로 좀 분류를 할 거예요. 꼭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의 진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 그림으로 전 개인적으로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요거의 각각의 이제 과정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R도의 표현을 할 때는요, 요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보통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화살표를 좀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